일단 화면을 세팅을 하고요. 제가 화면 세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비즈니스를 함께 이 일을 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한 선배의 입장으로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놓치고 갔던 부분,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오늘 제 앞 시간에 문경림 사장님 스토리를 저도 들어봤는데, 다는 못 들어봤지만 짧게 들어봤는데, 꿈이 정말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의 크기만큼 나의 목표도 커지고, 행동도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는 건 역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사업을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는데,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면, 또 사적인 자리에서 뉴스킨 사업자들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꼭 한 번씩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 어떻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20년 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사장님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사장님은 우울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예요. 저는 뉴스킨은 우리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어는 안 쓰겠습니다. 여기 최충혜사 영어 잘하시니까. 네. 우리 인생과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4년이 됐거든요. 24년.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윤혜정 사장님과 24년 사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어떻게 안 헤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세요? 네. 사장님 힘든 게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런 질문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부라는 인연은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고민과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부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오래 살다 보면 사실 처음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부부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건 사실 상대방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와이프가 꼴 보기 싫고 남편이 꼴 보기 싫고, 그죠?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한 그 시점, 내가 그녀를 선택한 그 시점은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자꾸 단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뉴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내가 뉴스킨 사업을 결정했을 때 그 마음, 그 관점을 오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죠? 결혼이라는 생활이 정말 특별한 사람만 평생 한다라고 생각을 안 갖잖아요. 누구나 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20년 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바라본 뉴스킨과 지금 뉴스킨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20년 동안 뉴스킨은 변했죠. 변했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변했죠. 결국은 제가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선택한 뉴스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뉴스킨을 봤던 관점과 지금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부터 고민해 보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뉴스킨 비즈니스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 하실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빨리 이루든 천천히 이루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처음 그녀를 본 것처럼, 그녀의 장점을 본 것처럼 뉴스킨 비즈니스의 장점을 오래도록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다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라는 이런 기복이 없이 비즈니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앞으로 20, 30년 계속 사랑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킨 비즈니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감정을 오래 지속하는 걸 여러분들도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시종일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죠. 여러분 뉴스킨 비즈니스 끝까지 하실 거죠.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최충일 구현진 사장님처럼 열심히 꾸준히 해서 나도 그들이 이룬 결과를 이루고 내가 이룬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스스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꾸준히 지켰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성공은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포기도 습관이. 저는 20년을 누스킨을 했어요. 한 번도 옆을 들어본 적이 없고, 후회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누스킨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누스킨 안에서 있는 모든 시스템들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매일 꾸준히 책을 읽겠어. 하면은요, 저는 독서 미팅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매주 독서 미팅을 12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요. 근데 죄송한데 오늘 빠졌어요. 오늘 이 강의 때문에. 네. 제가 최충일사의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독서 미팅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좀 양해를 구하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독서 미팅도 12년 동안 빠진 적이 없었고요. 모닝스쿨 교장을 6년을 했거든요. 6년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하고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팬데믹 시대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90일 챌린지를 한 게 있었어요. 90일 챌린지가 뭐였냐면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 연속 걷기를 지난주에 90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90일을 총합산하니까 제가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엑셀 파일로 매일매일 몇 킬로를 걸었는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칼로리 소모를 얼마나 했는지 했더니 90일 동안 제가 1000킬로를 넘게 걸었다. 네. 그래서 시작했으면 제 습관 중에 하나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죠. 스폰서님, 저 요번 주부터요, 이거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이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들, 그리고 내 스스로 한 약속들 있죠.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누스킨 비즈니스 끝까지 해냈어요. 왜냐면 누스킨도 그만두는 거는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짐한 그 행동들도요, 시작이 있다면 중간에 그만두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들이 모여서 가장 큰 결과에도 실패가 얹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일, 하기로 했던 일들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여러분들 설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한 달을 정말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하겠어. 그러면 무조건 한 달을 하시고. 제가 90일 챌린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한 90일 챌린지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로 5회차째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모닝스쿨을 듣고 있어요. 모닝스쿨을 듣고 있는데 그게 오늘 이제 5일차가 지났거든요. 저도 이제 85일을 계속 모닝스쿨을 할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간직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 사업을 했어요. 오랜 시간 하면서 여러분들도 사업의 연수가 다 있죠.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전 사실 100점은 못 주고요. 한 70점? 제 스스로 평가 때는 70점? 그 70점을 지우는 마이너스 감점 30점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뭐냐면요. 매 순간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 있죠. 늘상 스폰서들에게 배우고,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걸 늘상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플래티늄 티메리트도 하시고, 그리고 티메리트시고, 사업을 20년이나 하시고, 백만장자시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데, 왜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한다면, 사실 결과는 내가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저 빠른 성장을 한 사람 아니에요. 루비 되는데 2년 걸리고요. 다이아몬드 되는데 4년 걸리고, BD 되는데 8년 걸리고, 티멜트 되는데 18년 3개월 걸렸어요. 여러분들 티멜트 18년 3개월 걸려서 하실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제 화면에 보이시는 정선영 사장님 티멜트 아직 아니시죠? 앞으로 18년 후에 티멜트 꼭 되세요 하면 기분 좋겠어요? 네.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멋진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늘 후회가 남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
그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늘 한두 번씩 있었는데, 제가 그 깨달음의 마지막의 깨달음이 팀헬스가 됐을 때였어요. 내가 왜 18년 3개월이나 걸려서 했지? 정말 내 실력이 18년 3개월 정도까지 해야만 할 수 있는 실력이었을까를 보면 그거 절대 아니에요. 결과로 이루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일을 할 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뒤돌아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가 30년 인생을 살았어요.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깨달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팀에서 늦게 됐는지 아세요? 이 결과의 양면성 때문에. 여러분, 결과에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예를 들면 그거죠. 사람은 사물을 볼 때요, 한 가지만 보지 않아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외부에 나가면요, 누스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네. 두 가지를 색깔을 띠고 있죠. 그죠? 누스킨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누스킨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준범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야, 나 권준범 걔네 싫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흑과 백이 존재해. 뉴스킨도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 하는 데 만들어내는 우리 결과들 있죠. 이것과 똑같아요. 핀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핀업 진짜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는 핀업이 뭐 중요해요? 내적인 성장이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도 중요하죠. 꼭 핀업을 해야만 성장하나요? 핀업은 못하더라도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갖춰야 될 거 하나하나 갖춰나가면 그건 핀업보다 나은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예요. 핀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전 어찌 보면 긍정보단 부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사실 팀헬스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헬스라는 자리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블루다이아몬드 EBA의 보상 구조 6대5%. 그죠? 팀헬스 된다고 갑자기 6대를 10%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핀업이 되면 내실을 다지려고 해요. 조직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 구축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빠른 성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더딘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후배 사업자들에게는 내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후회하는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꼭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2020년 1월 달에 팀헬스가 됐어요. 팀헬스. 2001년 10월 대리점이요. 2020년 1월에 됐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긴 세월을 핍박을 받으면서 스폰서한테 욕먹어가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강의도 하고요.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결과를 내지 않으면요. 사실 상위 리더들한테는 정말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어요. 이런 소리 하거든요. 성장하라고 하면 핀업하라고 그러면 사장님 권준범 사장님도 아직 팀에서 안 됐어요. 저 권준범 사장님처럼 사업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내가 내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후배 사업자들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팀헬스가 됐는데 팀헬스 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누스킨 사업을 한 목적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죠. 은행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스킨 사업을 선택해서 부부가 정말 열심히 사업을 했던 건 딱 하나예요. 은행은 돈은 벌게 해주지만 내가 원하는 가치는 이루게 해줄 수 없었던 곳이에요. 저는 돈보단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벌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면서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당장은 못 벌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가치를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나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누스킨이었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가치는 뭐냐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요. 27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벌써 우리 큰애가 24살이에요. 둘째가 22살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윤회정사님 되게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윤회정사님이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집이 가난해.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밖에 공부를 못한 그 한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미래는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했고, 그래서 늘 꿈의 목록 보물지도에, 늘 윤회정사형 보물지도에는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아이들과 미주 지역에 가서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내가 못다한 공부도 해야겠다라는 게 꿈이었고, 저한테 늘상 백만장자가 되면 난 사업을 떠나겠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 그래서 백만장자가 2012년도에 돼서 되고 나서요, 사실 비즈니스에 좀 멀어져 계셨어요. 사무실에도 잘 안 나오고 비즈니스를 거의 손 놓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아이들, 큰아이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 둘째 아이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로 큰아이와 함께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떠난 지 3년 반이 지났나요? 네. 그게 이제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뉴스킨 리더들은 독수리 아빠라고 하는데, 독수리 아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밴쿠버라는 곳에서 정말 우리 아까 얘기한 문경림 사장님이 얘기한 꿈, 이런 것들 있죠. 네. 그걸 이루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돈도 뉴스킨 비즈니스 돈 진짜 많이 주잖아요. 솔직히 미안해, 이 돈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줘.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라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돈을 주는 게 뉴스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가 다 예체능이고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육비가 매달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90살림을 하잖아요. 생활비로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아이, 작은아이와 함께 윤혜정 사님도 본인이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본인도 못다한 공부, 어학 공부를 또 겸해서 또 교회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윤혜정 사님은.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라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정말 2, 3년 동안 정말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늘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삶도 살지만 저는 사업할 때 제 세미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았잖아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근근히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도 되게 많이 축적했어요. 좀 자랑 좀 할게요. 네. 저도 좀 20년 동안 자랑을 못하고 살아가지고요. 저도 정말 뉴스킨 비즈니스 덕분에 사실 부동산 자산도 되게 많이 축적해서 제가 부동산으로만 한 25억을 벌었거든요. 25억을 벌고, 그래서 분당에도 집을 사고 송파에도 집을 사고, 송파에는 집 전세를 주고, 그리고 이 집에서는 제가 혼자 살아요. 네, 그래서 재테크를 잘한 거죠.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집도 장만해놨고 아이들도 지금 교육을 거의 다 시켜놨고 교육비도 안 들어갔고, 이제는 정말 나머지, 제가 52세니까 나머지 인생을 정말 원하는 삶으로 살면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팀멜트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죠. 네. 너 배부르고 너 돈 많이 벌었다고 네가 할 일은 팀의 네가 이루는 돈, 부와 명예와 이런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의 성공은, 진짜 성공은 누군가의 성공을 도울 때라고 하죠. 정말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사업 20년, 19년, 18년. 그죠? 이 시기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후배 사업자들에게 비전이 돼줘야 되는데 너무 나의 편안함과 이런 것만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파트너 때문에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희 15개 팀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둘이 함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벨로시티가 되면서 딱 12개 있는 파트너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들은 떠나게 내비두고 9명의 일대를 가지고 정말 편하게 사업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블루다이아몬드 커미션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안이하게 사업하고 있을 때 왜 내가 팀메이트가 돼야 되는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차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출퇴근할 때 뭐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저 차 안 타고 다녀요. 저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매일매일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요. 그럼 전철을 딱 타고 가면 형제 라인들이 딱 볼 때가 놀래는 거예요. 그 표정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웬 백만장자가 전철. 네. 여러분 주윤발도 전철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차가 없어서 전철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보다 대중교통이 편해요. 저는 제가 편한 대로 살고 싶거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걸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의리와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의리는 뭐예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 그룹의 리더, 저희 스폰서님, 그렇죠? 그리고 저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 이 두 가지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깨달은 건 사실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늘 배우죠. 리더는 권리보다 책임이 중요하다. 이게 리더만 속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도요. 권리보다 책임이 중요해요. 책임을 의무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고 국민의 권리가 있죠. 결국은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권리도 주지 않아요. 맞죠? 그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거든요. 그죠?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도 안 줘요. 그래서 리더는요. 그 누구보다도 책임이 더 중요한 자예요. 내가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 책임의 가장 핵심이 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게 책임이에요. 그건 초기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초기 사업자들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 많이 못 쓰는 이유가 대부분 이거예요. 원하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해야 할 일은 나중이야. 근데 20년이나 사업한 저조차도 내가 이제는 이룰 걸 이루다 보니까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원하는 자유만 누리고 살지 않았나에 대한 고민을 한 게 내가 티멜트를 대하겠다라고 결단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저는 스폰서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노인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 1대 스폰서님은 지금 80세가 넘으셨고요. 저희 2대 스폰서님은 요번에 500만 장자가 되신 이정숙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올해 500만 장가 되신. 이분은 지금 76세세요. 네. 3대 스폰서님도 80세세요. 은퇴하셨어요. 네, 100만 장자. 박문영 사장. 독도놀이땅 작곡가 박문영 사장님. 네. 그리고 4대 업라인이 김영구 사장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제일 젊으시죠. 60대 초반이시죠. 사실 저는 우리 공용배 사장님이 저의 스폰서님이세요. 제가 사업을 할 때 60세셨거든요. 60세셨는데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저분이 사실 내가 더 큰 리더가 되고 더 많은 성장을 이뤘다면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으실 텐데 저 어르신이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여러분 그거 있으시죠?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살아생전에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어찌 보면 저희 스폰서님은요,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경이면 아무리 건강해도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환경. 이분이 언제까지 사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80세 중반이면 80세 후반이 90세면 돌아가셔도 그죠? 이상하지 않은 나이에요. 내가 정말 이분 인생에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의리였어요. 꼭 행복하게 해드리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 파트너들이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카톡을 보고 알았어요. 티멜트 스폰서님 갖고 싶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파트너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왜 갖고 싶으세요? 했더니 우리 그 자식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 이뻤으면 좋겠어. 그죠?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 바라는, 그래서 이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늘 파트너들은요, 내 스폰서가 다른 스폰서보다 잘났길 바래요. 맞지 않아요? 그죠? 그 마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이걸 만들어주더라고요. 2019년 8월 1일 팀헬스 달성. 이걸 7월 달에 저희한테 선물해 줬어요. 하시라고. 근데 뉴질랜드 들어가려면 1월까지 마감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정신이 번쩍 나서 뭐를 했냐면,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성취의 단계. 성취의 단계는 되는 것부터다. 되는 것, 하는 것, 아는 것이 성취의 단계. 대부분 거꾸로 알죠. 아는 것, 하는 것, 되는 것으로 알아요. 사장님, 루비 되셔야죠. 사장님,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루비를 하죠. 아는 게 있어야 하죠. 그래야 진짜 루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이해할 때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성취의 단계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되는 것부터. 왜? 되는 것이 가장 쉽거든요. 왜? 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 마음이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8, 9, 10, 11, 12, 1, 8월 달에 스타트하면 6개월을 유지해서 팀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벨로시티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장님, 뭐 4만, 3만, 2만 만인데, 1,900 정도 부족한 건 할 수 있겠지만, 2만이나 3만이나 4만 부족한 건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 마음 갖고 돼요? 이게 웨스 맥스마이저라면 가능하겠지만, 벨로시티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2만이 없었어요. 만은 많았고요. 3만, 4만은,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GV가, OV가 넘치고 남았던 사람들. 2만을 만들려면요, 1만에 있는 사람들을 2만으로 8월 달부터 당장 만들던가 아니면 새로운 2만 라인을 찾지 않으면 8월에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8월 달에 바로 시작한 게 뭐냐면,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행동과 소유는 따라온대요. 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쉽다. 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표를 이룬 적이 있으시죠? 목표는 실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표를 이룬 거 가장 최소 단위. 여러분 BR 목표 이루셨죠? 디스트리뷰터가 BR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BR 될 때 실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되기로 마음 먹어서 된 거예요. 사장님 저 BR 너무 되고 싶어요. 사업자 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서 LOI 사인하고 3개월 동안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했잖아요. 채워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BR이 되면 완벽한 BR이었어요? 아니잖아요. BR이 됐어도 그 다음 달에 또 2000GV를 했었어야 돼요. 2000GV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생기지 않았죠. 의식적인 노력을 했을 때 2000GV가 만들어졌고 3000GV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유지하려는 그 유지의 힘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6000, 7000GV가 만들어지는 대리점이 되는 거죠. 대리점이 되는 순간 6, 7천 포인트가 자동으로 ARO로 만들어지는 사업자 많지 않아요. 팀헬스도 마찬가지죠. 팀헬스가 되는 첫 번째는 BR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되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걸로 결정하고 되는 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조직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핀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뒤늦게 알게. 그래서 저희는 8월 달에 미리 3월 달에 오클랜드 항공권을요, 8월에 스타트할 때, 이만이 불확실한 그 상황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아예 끊어버리고 무조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배웠던 걸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죠. 사실 2만 라인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캐나다에서 사업이 시작된 게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 10월에. 여기 계신 분이 원래 저희 일대였고요. 윤혜정 사양 따라서 캐나다로 갔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여기는 캐나다에서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캐나다에 일대가 2명이 있고요. 뉴욕에 일대가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신규 사업자들을 2만 라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캐나다 자주 들어가거든요.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년 3월 이후로 못 들어갔지만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한 달씩 캐나다에 있다가 돌아오고 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조직을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한 비즈니스를 이게 2019년 10월일 거예요. 저희가 티메리트 스타트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여기 센터장이 저희 일대 조성경 사장님이 저희에게 티메리트 스폰서가 갖고 싶다고 얘기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장님, 제가 사장님 티메리트에 2만 라인이 돼주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6천 OV도 못하는 조직이 2만 라인을 하겠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사무실까지 오픈을 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게 2019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1월에 캐나다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세 조직, 두 조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요. 이분이 2만 라인 했고 조성경 사장님이 2만 라인 했고 김명수 사장님이 1만 라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직계들이 1만 라인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2019년도에 11월에 이 3명을 가지고 2만 라인을 만들었어요. 3명 갖고 2만 라인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대리점 되면 만지부인 못해요? 만지부인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만지부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고요. 만지부를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지부예요. 이 사업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뭐 만지부일을 해야 티메리트 되면 저희 같은 사람 못하라는 얘기예요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성장한 리더들을 보면요. 다 지부인은 만지부일 정도는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요. 내가 100명의 조직을 만드는 목표를 갖기 전에 내가 만지부일을 하는 목표를 가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명의 사업자를 만드는 게 쉬워요? 10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게 쉬워요? 소비자를 만드는 게 쉬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일에서 내가 비즈니스의 경험을 되게 많이 하게. 2000지부에 하는 사람보다 만지부에 하는 사람이 경험의 양이 많아요. 실패의 양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게 결국은 성장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결과는요, 실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BR이다? 여러분 2달 안에 왜 루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루비다? 여러분들은 왜 3, 4개월 안에 EBA 못해요? 못한다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티메리트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되고 싶어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목표의 수준을 높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월에 티메리트가 됐고요. 저는 티메리트가 됐을 때 과연 다음 티메리트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근데 리더들은 늘 얘기하죠. 힘들게라도 하면 그거 계속 가요. 티메리트는 ARO예요라는 얘기를 늘 해. 근데 그 사실 믿고 싶었지만 믿진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 3월에 캐나다에서 BR 1개월 트랙이 생겼어요. 2만 라인이 있는 캐나다에 BR 1개월 트랙이 생겼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LOI도 많아지고 비즈니스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까 4명밖에 없었던 조직이 불과 이게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인가요? 제가 여기 화면 창 때문에 안 돼요. 6월 달이죠. 4개의 BR이 28개의 BR. 그리고 이 캐나다 조직이 한 달에 6,000포인트밖에, 6,500밖에 못하는 캐나다 조직이요. 6월 달에 월 매출 1억을 넘습니다. 이런 건 기적이 아니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고 행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니까요. 생각이 바뀌니까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까 결과가 바뀐다고 하죠. 그 생각 바꾸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지금은 캐나다 라인이 지금 5만 라인이 넘었어요. 결국은 그 믿음의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도 EBA였을 거고요. 아직도 루저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대외적으로는 리더겠죠. 하지만 내 자신한테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 캐나다는 한국보다 훨씬 심해요.
BC 밴쿠버 주에만, 밴쿠버에만 지금 매일 800명씩 확진자가 나거든요. 캐나다 전체 인구가 한국 인구보다 적어요. 3,800만 인구예요. 그 넓은 땅덩어리. 그런데 캐나다 전체에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죠. 가게도 완전히 셧다운 상태. 그런데 그 상황에 저희는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더 큰 데로. 네. 왜 BR 트랙이면 사업자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교육은 온라인에 한계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으면 절대 누스킨 비즈니스가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소규모라서. 그래서 이런 남들은 사무실을 접을 때 저희는 캐나다는 사무실을 오픈했고요. 그래서 정말 캐나다가 감사하게 정말 좋은 건강하게 빠른 성장을 하는 조직이 됐고, 이 조직에 벌써 다이아몬드가 2조가 생기고 에메랄드가 2조가 생기고 루비가 2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미국 뉴욕이면 또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뉴욕이죠. 뉴욕의 성형주 사양 역시 플래티늄 티메리트가 됐거든요. 네. 성형주 사양도 정말 열심히 뉴욕에서 이민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플래티늄 티메리트가 됐고, 저희도 한국에서 덕분에 열심히 노력했고, 저희가 사실 저는 목표를 좀 상향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아쉬운 한 해를 보냈어요. 2020년도에. 사실 저희 투스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5만 OV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스타 플래티늄이 됐고, 성형주 사양과 함께 또 이렇게 최충일 사양 팀과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의 플래티늄 티메리트를 이 어려운 시기에 만든 조직이 돼서 더없이 영광된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미주 지역이 되게 많은 성장을 했다라는 소식 들으셨죠? 매출 아메리카 퍼시픽 지역이 103%, 유럽이 74% 성장했는데, 저희도 아메리카 퍼시픽 지역에 저희 팀이 있거든요. 캐나다와 미국에. 저희 팀은 작년 한 해 성장률을 봤더니 700% 성장했거든요. 네, 캐나다 미주 지역이. 그래서 이 캐나다 미주 지역이 성장했던 가장 큰 원인은, 캐나다는요, 일단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BR 1개월 트랙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넘버원 챌린지 있죠. 넘버원 챌린지 했었죠. 그래서 패키지, 제품 패키지, 이 챌린지를 캐나다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 전략이 캐나다에 되게 많은 주요한 성과를 냈고, 그 프로모션에 집중한 조직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BR 1개월 트랙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BR 1개월 트랙을 하다 보면 리스크를 많이 안고 사업을 하는 팀들도 있어요. 아무나 사업시키는 거. 아무나라는 건 뭐예요? 3개월을 한 달만 해도 되니까, 그동안 3개월이라 힘들어서 못했던 사람이 한 달이니까 할 수 있어, 쉬우니까 해 라고, 이게 룰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잘하진 않아요. 결국은 이 1개월 트랙은요, 오히려 우리가 빠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빠른 내적 성장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이거 유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1개월 트랙이 있을 이때는요, 더 신규 사업자 트레이닝이 강화되고, 4.8 트레이닝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들의 Y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사업자가 되는 만큼 빨리 사업자의 자세를 갖추는데 속도를 내주셔야 돼요. 초기 사업자. 그러면 시행착오가 없어요. 저희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LOI 들어갔다가 대리점 유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스폰서도 기가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때 LOI는 되게 신중하게 쓰게 했고, 아무나 LOI 못 쓰게 했던 게 저희 전략 중에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런던 티메리트도 플래티늄으로 달성하게 됐고요. 8월에 달성을 했고요. 결국은 이거 같아요.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지식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죠?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핀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직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티메리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그 사람의 성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티메리트 하면서 내가 후회했던 게 그거예요. 나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걸 실천했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작년 티메리트 도전한 그 시기보다 더 유리한 시기가 많았는데,
아마 티메이트가 되는 시기를 7년은 앞당길 수 있었는데 나는 후회라는 걸 해봤어요. 성공의 발자취를 잊고 살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BR의 성공 발자취. 여러분이 BR이 됐을 때 그 발자취를 잊고 사는 거예요. 루비가 됐을 때 발자취를 잊고 사는 거예요. 저 역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의 발자취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때 8년 걸려서 됐는데요. 2009년 9월 달이었어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였거든요. 다이아몬드인데 공식적인 다이아몬드, 비공식 에메랄드. 그렇죠? 떨어져서. 35개의 조직. 권준범, 너 왜 비디 안 되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전 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이 중요하죠. 조직 좀 키우고 비디 되겠습니다. 35명의 대리점 가지고 무슨 비디가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리더들이 하는, 권 사장, 비디가 돼야 조직이 큰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정선영 사장님, 루비가 돼야 조직이 커져요. 다이아몬드가 돼야 조직이 커져요. 네. 조건을 갖추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부터예요. 라고 늘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절박했거든요. 2010년 1월 달에 에이지락이 들어오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에이지락을 맞이하는 것보다 BD가 돼서 맞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1대 7명이 BD 되려면 5라인이 필요하죠. 몇 월까지? 10, 11, 12, 1, 4개월 만에 5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8년 동안 7라인 만든 사람이 4개월 동안 5라인을 만들어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내가 매달 몇 명씩 LOI를 해서 대리점을 만들어야 할 걸 결정해놓고 찾는 게 우리 비즈니스예요.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8라인이 됐고요. 11월 달에 9라인이 됐고 1월 달에 12라인 만들어서 BD가 됐어요. 근데 BD가 되니까 조직이 2배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4라인이 됐어요. 그리고 90명이 됐네요. 그 다음 달에 몇 명이에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요. 107명이 됐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리더들이. 핀업을 해야 조직이 성장한다. 조직이 성장하고 핀업이 되기로 한 반대로 생각한 그걸 이때 경험했어요. 아, 성장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285명이 됐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조직이에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는 에너지가 다예요. 그 에너지는 도전할 때 생겨요.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룹이 형성되면 리더가 되는 것인가? 리더가 되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인가? 이것의 답은 뭐예요? 리더가 되어서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고 리더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자의 조언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1년 7월 달에 피슬러 티메리트 트립을 가요. 저 근데 정말 불행하죠. 정말 20년 사업하면서 늦게 티메리트가 됐는데 티메리트 트립을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가고 런던도 못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다음 티메리트 트립 장소가 피슬러로 결정됐어요. 정말 피슬러는 저희 밴쿠버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네. 늘상 가면 놀러 가는 곳. 너무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트립을. 네. 제 차로 가야 되는. 윤혜정 사장님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되면 벌 받는 거예요. 네. 일찍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법칙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리는 거고요. 결과는 원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땅 속의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들어요. 나무로 치면 땅 속의 것이 뿌리고요. 사람으로 치면 땅 속의 것은 생각이에요. 결국은 좋은 생각에 걸음을 주고, 그죠? 에너지를 줬을 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공은 정확해요. 내가 나쁜 생각, 나쁜 습관을 갖고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구현진 최충일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여러분들도 구현진 최충일 사람처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이 결과가 만들어져요. 결과가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다릅니다.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에 힘쓰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물론 힘써야 되고 데모하는 것도 힘써야 되고 리크루팅도 힘써야 되지만 생각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결과가 달리 난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결국은 결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을 가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보세요. 나무의 크기는 다 다르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나무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예요.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왜 이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클까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힘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요, 가장 큰 영양분이 주변의 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산대요. 다른 나무보다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건물의 높이도 다 다르죠.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요, 뭐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땅의 넓이와 깊이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100층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 넓은 땅과 깊은 땅 속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100층짜리 못 지어요. 그래서 100층짜리 건물 가면 지하 10층까지 뒷패판 없잖아요. 1층짜리 건물은 지하도 없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지하가 어디 있어요? 기둥만 받고 만드는 거죠. 우리는 건물과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건물의 높이는 땅의 넓이가 좌우하는 것처럼 사람의 성장도 마음의 넓이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넓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일까요? 결과를 올리는 게 우선일까요? 마음의 넓이를 키우고 결과를 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서 5층짜리 건물에 맞는 땅을 파놓고 건물을 짓다가 마음이 변해서 100층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건물 다시 허물고 땅 다시 파요. 되게 힘든 작업이 들어가요. 못하진 않아요. 다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고생을 낭비하는 거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우리도 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사장님 저 이제 앞으로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동안에 했던 생각들 다 비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꿈과 목표를 결정했다면 내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죠. 그릇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에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랬어요. 저는 리더가 되고 싶어 누스캔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누스캔 선택했죠. 근데 공부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내 목표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자세와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꾸준히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을 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도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스킨 한다고 다 구현진 최충일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고 하세요. 누스킨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어울리는 나로 변화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간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꿈과 목표가 클수록 우리는 뭐가 커야 돼요?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 계시죠? 그죠? 군대가 갖는 조직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1사단을 나왔거든요. 1사단 안에는요, PX병 공익근무요원이 있고요. 저 같은 사병이 있고요. 하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고요. 장군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이들은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해요. 근데 이들은요, 이 안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되려면요,
어디 가야 돼요? 훈련 받으러. 저는 아니고 뭐 훈련소 가겠죠. 그렇죠? 사병이 되려면 논산훈련소 들어가야 돼요. 하사가 되려면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하사관 생도 교육시키는 데 가서 받아야겠죠. 장교가 되려면 ROTC 장교가 되려면 장교 훈련소 가서 받죠. 장군이 되려면 육군사관학교에서 받아야 돼요. 그죠? 같은 일을 하지만 진입하는 곳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공익근무원은 1년 남짓 일해요. 그리고 은퇴해요. 사병은 2년 정도 근무하고 나와요. 하사는 길게 있어요. 장교도 길게 있어요. 장군은 평생 가요.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혀요. 그죠? 그런데 같은 일을 해요. 누스킨 비즈니스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헷갈리는 이유, 어려운 이유. 이 안에서 다 목표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장군이 되고 싶은 사람도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공익근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훈련받아요. 같은 장소에서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군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공익근무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과 비교하면서 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해요. 장군이 되려면 장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장군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으면 장군이 갖는 훈련을 처음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밟아 나가셔야 돼요. 여기 장군 되고 싶으신 분 계시죠? 장군이면요. 들어와서도 나는 장군이에요. 장군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MCM 조직의 장군은 최충일 구현진 사람이죠. 그죠? 그럼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군이 이끌 수 있는 군사력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단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군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사람이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1사단, 9사단, 8사단, 16사단, 28사단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는 장군이 되실 분들이에요. 그죠? 그럼 장군이 되실 분들은 시스템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시스템의 주인이 돼야겠죠. 내가 아직 사단의 장군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사단장을 꿈꾸는 그 장군은요. 장군과 한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들의 생각과 같아야 되고요.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장군이 되더라. 그거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팅 트레이닝하는 이 조직은요. 구현진 최충일 사연 조직이 아니라 내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 많은 조직을 이끌 때 당황하지 않고 조직을 이끌 거 아니에요. MCM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내가 MCM의 리더라고 착각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라고. 그걸 뭐라고 해요, 누가? 그죠? 그래서 주인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매 순간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발자취. 열심히 한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구현진 최충일 사회처럼 되고 싶죠? 그럼 그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그들이 이룬 목표를 나도 이루려고 목표하시고 그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방법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실천 계획을 만드는 것까지도 따라하시고 그들이 갖춘 태도와 실력도 따라하셔야 결국은 그들이 이룬 목적을 이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최충일 구현진 사람이 뭐를 따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기에 최충일 구현진 사람이 갖고 있었던 태도와 실력을 따라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군이 되겠다고 하면 지금 사단장이 된 그 사람이 육군사관학교 때 어느 정도의 태도와 실력을 갖췄는지를 알아야 그게 본보기가 돼서 내가 그걸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되고 싶은 건 백만장자인데 최충일 사장님이 이그제킷 대리점 때 했던 거는 사장님이니까 했죠라고 한다면 사장님이 루비 했을 때 사장님이니까 했죠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구현진 최충일 사장님이 이루고 있는 것도 사장님이니까 했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리더의 루비 시절의 모습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하세요. 리더들이 밟았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세요.
10년 만에 큰 성공을 이뤘다면 나도 10년 만에 큰 성공을 이루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들이니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념을 갖고 꾸준히 지속했을 때 실패의 경험과 성공자의 조언으로 마침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패 많이 하셔야 돼요.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자빠지고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때까지 100번은 자빠질걸요? 결국은 그 자빠지면서 그 고통을 이기면서 자전거 타는 이유는 뭐예요? 자전거를 타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00번을 자빠지는 동안 우리는 뭐를 배워요? 처음 자빠질 때가 제일 아프게 자빠져요. 한 번도 자빠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처음 자빠진 거 갖고 뭘 배워요? 조금 더 덜 아프게 자빠지는 방법을 배워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자빠질 것 같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요. 맞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총으로 사격을 할 때도요, 0점 조정은 총을 쏘면서 0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 방에 목표를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루비건, 만지부이건, 비디건, 그 꾸준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영역에 있어요. 비즈니스의 공통점은 뭐냐면 출발이 똑같아야 돼요. 스타벅스 하려면요, 스타벅스 자격은 똑같아요. 그죠?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격은 똑같아요. 그 자격은 개인적인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상황이 이걸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일 못해요. 그죠? 누스키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하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에요.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못 이뤄요. 비즈니스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돼요. 애가 어려서 저는 사장님처럼 못해요. 저는 투잡이라 사장님처럼 못해요. 저는 남편이 반대해서 사장님처럼 못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사장님처럼 못해요. 저는 인맥이 없어서 사장님처럼 못해요. 그럼 그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선상에 서지 않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즈니스는요, 정확해요. 상황은 문제점이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예요. 맞지 않아요? 애가 어리면 애가 없는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죠. 왜 애가 있는 거로 내가 출발선상에 서지 않는 걸 핑계를 대요? 내가 투잡이면 전업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죠. 왜 투잡 핑계를 대요? 그건 오히려 자기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농구를 하는데 2m 농구 선수가 있고요. 180 농구 선수가 있어요. 누가 상황이 좋아요? 2m가 상황이 좋고 180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180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나는 키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이 농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타고난 두뇌가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럼 머리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죠. 비즈니스도 정확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은 핑계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남들이 모르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애 엄마였어요. 사장님 아이 있었어요. 사장님 남편이 그 상황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기억하시죠? 그렇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맞죠? 5를 100을 만들려면 뭘 더해야 돼요? 95를 더해야 돼요. 누스킨 사업 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작년 안에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10의 결과를 만들었죠. 근데 올해 100을 만들고 싶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노력을 더 하셔야죠. 작년에 열심히 해서 결과에 만족해. 근데 올해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큰 결과를 얻고 싶어. 그러면 작년만큼 했던 노력으로 올해를 살고 있으면 잘한 게 아니에요. 맞죠? 95만큼 노력해야죠.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하는 노력만 하면서 결과는 바꿨으면 좋겠어.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사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괜찮죠? 네.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작은 애가 와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애 밥 차려줘야 되니까 저도 아침도 못 먹였거든요. 아침에 계속 미팅이 있어서 5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사업 복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복제해야 될까요? 결과를 복제하는 거예요. 모범을 복제한다고 하죠. 그 모범은 결과를 만드는 게 모범인 거예요. 자세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과예요. 왠지 아세요?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야, 진짜 모범적인 사업자네? 이거는요, 태도만 잘 갖춘다고 모범적이 아니라, 진짜 모범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결과 바꿔야 돼요. 결과 내야 돼요. 그래서 복제는 결과를 복제하는 거예요. 사업자의 자세 중에 가장 1등은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뭘 복제하는 거예요? 결과를 복제하는 거예요. 돈이 벌리니까 매장이 많은 거예요. 야, 스타벅스 텀블러가 이쁘네. 잔이 이쁘네. 야, 애들 유니폼이 이쁘네. 야, 마크가 이쁘네. 이래서 체인점이 많은 거예요. 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체인점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복장이 이쁘고 컵이 이뻐도요, 커피가 맛없으면 점포 안 생겨요. 백다방이 왜 점포가 많아요? 결과를 만드니까 점포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내가 본점이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사장님, 결과보단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배우는 양도 많아지고. 자, 그렇다면 100명의 대리점을 만들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쉬운 것부터 집중하세요. 쉬운 것부터. 100명의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안에 탑리더들이 있어요. 가장 소수예요. 구성 요소가. 맞죠? 그 다음에 리더 있어요. 루비 이상 리더. 그 다음으로 소수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어요. 그 밑으로 보면 매니아 소비자들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소비자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면 명단이 있어요. 이 중에 100개를 뭘 만드는 게 가장 쉬워요? 탑리더 만드는 게 쉬워요? 리더 만드는 게 쉬워요? 소비자 만드는 게 쉬워요? 매니아 소비자 만드는 게 쉬워요? 명단 100개 만드는 게 쉬워요? 명단 100개가 훨씬 쉬워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명단 100개부터 만들려고 노력해보세요. 사장님, 저 명단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명단이 왜 없어요?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다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안 할 거야. 이 사람 나보다 잘나. 나 얘한테는 사업 전하고 싶지 않아. 일단 100명의 명단부터 만들려고 하시고 100명의 명단을 만들면 100명의 소비자가 생기고 100명의 소비자가 생기면 100명의 매니아가 생기고 그럼 사업자가 생기고 리더가 되고 탑리더가 되고 작은 것 없이 큰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명단 100명에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명단이 5명밖에 없다? 그럼 10명, 20명을 어떻게 뽑아낼지 그거부터 스폰서와 상담하시는 거예요. 저는 명단이 없어서 콜드만 하려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냉장고에 재료가 많아야 매일매일 음식이 달라져요. 맨날 냉장고에 계란하고 김치밖에 없어요. 햇반하고.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계란국, 계란 후라이, 김치볶음밥, 김치국 이거밖에 더 먹어요. 냉장고에 재료가 풍족해야 돼요. 그게 명단이고 그게 소비자고 그게 매니아예요. 소비자가 많은 사람이 매니아도 많고 매니아가 많은 사람이 사업자도 많아요. 100명의 명단을 만들고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고 10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드는 걸 먼저 목표로 하세요. 그러면 10,000집을 하면 뭐가 생겨요? 2,000집을 하면 소비자밖에 없겠죠. 10,000집을 목표로 하면 그 안에 소비자도 많고 매니아도 많고 사업가 망자도 많아요. 그래서 10,000집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뤄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씩 이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자가 되는 방법은요. 이 순서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명단에 있었고 소비자가 됐고 매니아가 됐고 사업자가 됐고 리더가 됐고 탑리더가 된 사람도 있죠. 이 순서로. 어떤 사람은 명단에서 매니아로 바로 된 사람이 있고 사업자 되고 리더 되고 탑리더 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명단에서 바로 사업자가 돼서 뒤늦게 매니아가 되고 소비자가 같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내가 성장 단계와 성장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명단에서 소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명단에서 바로 사업자가 되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감각적으로. 그래야 눈을 감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면 안 나요. 그리고 찝으면 알아서 움직여요. 그죠?
어떤 스폰서 리더는요, LOI 들어가면 자세가 남달라. 그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리더가 그렇게 만든 거지. 저의 일대도요, 자세 되게 좋아요. 그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핀업을 하려면요, 핀업 공식부터 이해하세요. 마지막입니다. 핀업 공식. 핀업 공식. 핀업엔 산수와 똑같아요. 핀업은요, 어쩌다 보니 됐어요는 없어요. 계획하면서 해야 돼요. 목표하고 계획하셔야 돼요. BR 공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BR은 다 돼봤잖아요. 그것과 루비 되는 것과 똑같고, BD 되는 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자발적인 동기고요. 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BR이 된 건 소비자가 많아서 된 거 아니고요. 대문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명단이 많아서 된 거 아니라 정말 되고 싶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어요. 그 감각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3개월 LOI 기간 동안 6,000집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죠. 6,000집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5,000집의 정도 했는데 힘든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이 포기해요? 아니요. 어떻게든지 해요. 그죠? 안 되면 되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멈추는 것과 힘들지만 진행하는 것에 득실을 따져요. 계산기도 두드려봐요. 멈추는 것보다 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도 PA 가면서요. 힘들 때 있었어요. 10,000GV가 모자랄 때도 있었고 8,000GV가 모자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멈추는 것보다 가는 게 이득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웠어요. 팔아서도 채웠어요. 팔아서라도 채우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대리점은 유지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 루비 아직 루비만한 그릇 아니에요, 사장님. 조직이 있어야 루비 하죠. 루비면 알아서 움직여야죠. 시스템에 나오는 파트너 4명이 루비 아닌가요? 전 그냥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맨날 발로 뛰는 그런 파트너 원치 않아요. 저 하나님 같은 파트너 있을 때 저 루비 될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 완벽한 리더는요. 1단계로 끝나지 않아요. 루비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요. 완벽한 루비는 1단계를 거치는 사람이 완벽한 루비예요. 1단계는 어떤 건지 아세요? BR과 똑같아요. 대리점이 됐는데 2,000집의 또 노력해야 돼요. 맞잖아요. 대리점이 된 순간 알아서 2,000집이 떨어지지 않죠. 그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루비가 된다고 1대 4명이 알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알아서 움직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루비 1단계가 아니에요. 루비 1단계는 되고 나서는 내가 인위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알아서 움직이는 내 라인이. 이 사고방식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되게 쉬워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핀업 공식이에요. 루비도 마찬가지고, EBA도 마찬가지고, PA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이룬 건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과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리더를 따라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상식이에요.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믿어야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부산에 도착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믿고 따라가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린 메시지를 끝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루는 거예요. 좋은 습관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사람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 만들어야지라는 목표보다는 나쁜 습관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목표를 가지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걸 당장 그만두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요. 성실하셔요. 근데 성실이 뭔지를 몰라요. 성실은 부지런하고 바쁜 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 성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성실함. 하루 왼종일 부지런하고 바쁘면 뭐예요?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을 안 하고 하루를 살면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성실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책임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사랑을 한다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요. 왜 여자가 헷갈려요?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만나러 오지도 않고 꽃도 안 주고 보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헷갈리게 만들어. 여러분 시작할 때 사장님 저 꼭 사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게 책임이에요.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 여러분이 새해에 여러분들 리더와 스폰서에 했던 말, 그 말에 책임을 다하시고요. 리더가 그 말을 믿게 만드셔야지.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래? 저게 리더가 된다는 사람 태도야? 이렇게 헷갈리게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걸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지루한 시간이었는데 강의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